백화점. 어머니, 저 이제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건강검진이라 일찍 들어가 쉬어야 될 것 같아서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검진 가는 거면 휴가나 다름없지 않니? 이거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다. 아까 입어봤을 때 이게 제일인데, 또 직원 말 들어보면 저기 저 옷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동창회를 오랜만에 나가잖니. 그러면 다 입고 있는 옷, 드는 가방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판별한다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다. 제가 봤을 땐 저 옷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옷엔 들만한 가방이 없다. 나도 저 옷이 내 스타일에 제일 잘 맞는 것 같긴 해. 아님, 이거 어떠니? 아, 근데 이건 또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 쇼핑이 그래. 뭘 사면 그거랑 어울리는 다른 걸 또 사야 되는 게 문제지. 그렇다고 이 옷을 사자니 다른 옷들보다 너무 비싸고. 아, 참 고민이다.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럼 어머니, 이 옷 사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 그럴래? 꼭 사달라고 같이 오자고 한 건 아닌데. 네가 그렇다니 말리진 않을게. 하긴 너도 빨리 들어가 봐야 된다고 했지? 네, 제가 결제하고 올게요. 그래라 그럼. 30분 후, 차 안. 급한 일 있다고 빨리 와보라고 하셔서 조퇴까지 하고 갔더니 옷이랑 가방을 그렇게 사드렸는데도 사고 싶은 게 저렇게 많으실까? 엄마 아빠 옷도 이렇게는 많이 못 사드렸는데.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셔. 아들한텐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고 나한테만 따로 이렇게 하시니. 남편이랑 돈 따로 관리하는 걸 모르셔서 이러시나? 계속 이러시니까 나도 부담되네. 다음날 병원.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데 위에 용종이 큼지막한 게 좀 있어요. 암종양처럼 보이진 않지만 악성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약 잡고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종종 검진대 용종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것도 유전인가요? 꼭 유전 때문이라고 볼 순 없지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암 유전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용종이 생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 아버님은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안 받으신 것 같네요. 꼭 제가 말해야 받으셔서. 어르신들은 더더욱 용종 같은 건 빨리 빼내야 돼서 올해 안에는 꼭 받게 하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직후 전화. 여보세요? 엄마, 아빠는? 전화를 안 받네. 친구 만나러 갔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건강검진 받고 이제 가는 길인데. 엄마 아빠 아직 건강검진 안 받았지?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엄마 아빠 나이엔 매년 받아야 돼. 작년에 이모도 재작년까지 검진 받았을 때 아무 이상 없었다가 작년에 받으니까 암 진단 받았잖아. 큰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 자체가 암 유전자가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도 멀쩡한데. 검진 그거 받으면 하루 종일 기운 빠진다니까? 그래도 받아야지. 내가 거기서 예약하고 갈 테니까 그때 꼭 받아. 아빠한테도 꼭 말해주고. 알겠어. 우리 딸 말 들어야지. 고맙다. 직후 병원. 성인 2명 종합검진 예약해주세요. 여기 있는 검사들 다 추가해주시고요. 네. 결제 카드로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지갑이. 어머, 대중신 좀 봐. 남편 지갑을 들고 나왔네? 지갑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나 보다. 일단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네. 직후 전화. 여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갑이. 뭔데 내 카드를 함부로 걸고? 1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난 보이스피싱 그런 건 줄 알았잖아. 다짜고짜 왜 이렇게 화를 내? 지갑이 바뀌었어. 당신도 이제 알았지? 나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엄마 아빠 것도 예약했거든? 당장 돈 내야 되는데 어떡해. 그리고 부부 사이에 카드 좀 썼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냐? 당신도 내 카드 종종 쓰잖아. 내가 그때 화내는 거 봤어? 내가 당신 카드를 언제 썼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돈 따로 관리하기도 했잖아. 그러니 각자 돈 쓸 건 각자가 해결해야지. 지갑이 바뀐 거 같으면 돈 쓰기 전에 전화를 해야지 쓰고 나서 말을 하냐. 내가 먼저 연락 안 했으면 그냥 있었을 거지. 하긴 내가 너 돈도 잘 버는데 어떻게든 내 돈을 더 쓰고 싶었겠지.
지금 바꿔치기 한 것도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도 벌만큼 벌거든? 치사하게 왜 이래? 얼마 되지도 않구만. 사위가 장인장모 건강하시라고 검진비 좀 내줄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어머니 밥도 사드리고 홍삼도 사드리고 하는데 난 그 돈 아까워한 적 없는데 당신은 꼭 이렇더라. 저번에 엄마 생신 때도 내가 밥값 내게 하고 저번 아버지 생신 때도 그랬지.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 멀쩡한 자식이 있는데 뭐하러 피도 안 섞인 사람이 돈을 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대리효도야. 난 그래서 당신한테 며느리 노릇 잘하라고 한 적 없잖아. 복 받은 줄 알아. 다른 집 보면 남편이 자기 와이프대로 엄마 수발 들게 해서 갈등 있는 경우들 많아. 난 그에 비해 깨어있는 편이지. 그게 이거랑 뭔 상관이야. 나 돈 쓰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는지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당연히 내 허락도 없이 카드를 쓰니까 기분 나쁘지. 속도 보이고. 무슨 속이 보인다는 거야. 나도 모르고 그랬다니까?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 내가. 이따 집에 가서 돌려줘라. 내 돈 더 쓰지 말고. 경고했다. 어, 당연히 돌려주지. 날 뭘로 하는 거야. 어? 여보세요? 바로 끊어버렸네. 갈수록 심해지네. 처음부터 돈을 합쳤어야 됐나? 돈 따로 관리하는 게 편하다 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이렇게 네 돈 내 돈 할 줄은 몰랐네. 1시간 후 집. 오랜만에 카페 좀 들러서 쉬다 오려고 했는데 자기 카드 쓴다고 또 난리 피울까 봐 카페도 못 들렀네. 잠깐, 이게 뭐야? 웬 카드 문자가 이렇게 많이... 다 남편이 쓴 거 아니야? 아니 자기는 말도 안 하고 쓰면서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회사에 있으면서 뭘 이렇게 많이 썼어? 잠깐, 다 합치면 내가 아까 엄마 아빠 검진비 낸 가격이랑 비슷한데? 설마... 직후 전화. 너 왜? 당신 내가 검진비 안 줄까 봐 내가 쓴 만큼 내 카드 쓴 거야? 가격이 비슷하던데? 그래. 저번처럼 준다고 해놓고 안 줄까 봐 그렇지. 내가 뭘 안 줘? 야, 남이 돈 써놓고 까먹었나 보네. 이러니 내가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번에 당신 부모님이랑 삼겹살 먹었잖아. 지갑 두고 왔다고 나중에 준다고 나보고 내라 해서 냈더니 결국 안 줬잖아. 그게 언제 일인데 그래. 1년도 더 된 일이잖아. 사람이 쪼잔하게 왜 그래? 삼겹살 얼마나 된다고. 그때 당신 우리 엄마 보고 내면 안 되냐고도 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말 돌리네. 그래서 본질은 당신이 돈을 준다 해놓고 안 줬던 거잖아. 그래서 아예 그만큼 당신이 써버렸다는 거야? 내가 또 안 돌려줄 게 뻔하니까? 그래. 이제 말을 좀 알아듣네. 참 대단하다. 그래, 지금이라도 돈 줄게. 얼만데? 됐어. 그 금액까지 오늘 쓸 예정이니까. 어때?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지? 아까 당신이 나 화낸다고 뭐라고 했지? 당신도 지금 화내고 있어. 됐다, 됐어. 뭔 얘기라냐. 그래, 다 쓰고 와. 그동안 그거 신경 쓰느라 아주 힘들었겠어. 그럼 힘들었지. 난 세상에서 돈 약속 어기는 사람이 제일 싫거든. 이따 밥 먹고 퇴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카드로 밥 좀 먹어야지. 마음대로 해. 사람이 어떻게 갈수록 치사해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 관리 철저하게 한다 싶긴 했는데 그게 이런 면모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 남도 아니고 어떻게 아내가 카드 좀 썼다고 이래. 진짜 갈수록 실망이네. 신혼 땐 그나마 붙어있던 정으로 살았는데 갈수록 이러는 거 보니까 남아있는 정도 없어지는 느낌이야. 난 어머니한테 뭘 사줬고 용돈 얼마 드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본인의 삼겹살값 대신 내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네? 어디 장부에 기록이라도 한 거 아니야? 잠시 후 전화. 여보세요? 유선아. 지금 통화되니?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저 검진 받고 집에 와서 시간 돼요. 마침 잘 됐구나. 있잖아. 저번에 네가 한 말 진심이지? 무슨 말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나 차 사준다고 했잖아. 지금 있는 차 너무 고물이잖니. 왜? 네가 내 차 고쳐준다고 카센터 같이 갔을 때 거기 직원이 그랬잖아? 이 정도면 도로 달리다가 멈춰도 안 이상하다고. 네가 그때 하나 사준다고 했잖니. 이 차 운전하는 거 너무 위험하다고.
네가 차 사주기 전까지 이 차 몰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운전할 일 있어도 그냥 택시나 버스 타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힘들더라고. 언제 사줄까 싶어서. 마침 내가 매장에 왔는데 예쁜 차들이 많다. 직원이 추천해 주는데 다 마음에 들더라고. 기능도 좋고. 시간 되면 여기 올래? 아무래도 남 잘 모르니까 네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벌써 매장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말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 일주일이면 긴 시간이지. 일주일 동안 차 없이 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마트도 못 가고. 사줄 거면 빨리 사줘야지. 요즘은 차 나오는 시간 2개 걸린다더라. 마음에 드는 건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거야? 많지? 저기, 나 얼마짜리 차 사줄 거야? 여기 와서 보니까 가격 비싼 차들이 확실히 좋더라.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옵션까지 하면 5천 나온다던데. 네? 5천이요? 아니 무슨 차를 5천짜리를 네가 사준다며. 며느리 덕 좀 보라고 했잖니.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럼 얼마짜리 사주겠다는 거야? 아, 일단 어머니 매장에서 나오시고요. 나중에 저랑 같이 가요. 저도 알아볼 테니까요. 일단 계약은 했다. 네? 갑자기 계약을 했다고요? 네.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는 차 나올 때 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 차 나오는데 한숨이나 걸린다는데 언제 또 와서 계약을 하니. 한 달 동안 차 없이 다닐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갑갑해 죽겠구만. 아니 그래도 상의도 없이 덥석 그 비싼 차를 계약하시면 어떡해요. 저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이왕 사주기로 한 거 제대로 사줘야지. 직원 말이 요즘 차 가격이 올라서 이 정도는 기본이랬는데 약속대로 아들한텐 차 나오기 전까지 비밀로 할게. 나중에 차 받고 나서 너도 우리 아들한테 뽐내려면 이 정도 타는 돼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도 내가 아내를 잘 뒀다고 생각할 거 아니니. 아무튼 네 번호 직원한테 넘겼고 너한테도 계약서를 보낸다 하니까 잘 받아둬라. 그럼 이만 끊는다. 어머니, 어머니! 아, 아무리 내가 차 사준다고 말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비싼 차를 계약하셔? 저번에도 옷 사드린다니까 명품 샵 가서 원피스를 사시더니 남편이랑 쇼핑하거나 식사할 땐 검소한 척 하시면서 나하고만 있으면 그러신다니까.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나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챙긴 거였는데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시려고 하니. 게다가 5천만 원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어머니는 알려나. 자기 아들이 일 얼마나 인색하고 쪼잔하게 구는지. 그날 저녁 집. 자, 지갑. 나도. 아무리 내 돈이 쓰고 싶어도 일부러 이러지 좀 말자. 일부러라니. 우리 둘 지갑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착각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바깔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돈을 좀 아껴.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돈을 막 쓰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자연스레 남편 돈에도 손을 대는 거고. 나 돈 없는 거 아니거든. 도둑 취급 좀 하지 마. 내가 돈 썼으면 얼마나 썼다 그래. 그리고 당신도 그만큼 썼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레스토랑에 카페에 스크린 골프까지 아주 풀로 즐겼던데. 나도 그 돈 채우느라 힘들었어. 집 가서 쉬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아가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부부 사이 이럴 일이야?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 아니냐고. 이런 식이면 아기를 어떻게 가져? 그 쌩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하긴 당신 나 시험관 난다니까 그 비용도 다 나보고 내라고 했지? 그래서 당신이 냈냐? 이럴 바엔 아기 안 가지겠다고 말았잖아. 그리고 벌써 1년이나 지났다. 다른 여자들은 자연임신도 바로 된다 하는데 대체 몸 관리 얼마나 못했으면. 뭐? 지금 말 다 했어? 당신도 검사 결과 별로 안 좋았잖아. 내가 뭘? 임신 안 되는 거 웬만하면 여자 문제라 그랬어 엄마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뭐라 하셨는데? 당신 딱 보자마자 임신 잘 안 되는 체형이래 들어? 자식 복이 없는 건성이라고? 가정 꾸릴 거면 다른 여자 데려오라고 했어. 내가 그땐 눈이 삐었어서 그냥 결혼한 건데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나도 후회돼. 지금도 엄만 이혼하라고 해. 요즘 세상에 이혼이 대수냐면서. 뭐?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그래, 당신 앞에선 조심하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면 아주 난리가 나잖아. 어머니가 그랬어도 난 그래도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그 노력이 헛된 것 같다. 내 돈 이렇게 막 쓰는 당신 볼 때마다 그런 자괴감이 들어. 그러니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좀 잘해. 내가 많은 거 바래. 내 돈 쓰지 말고 당신이 번 당신 돈 쓰란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끝까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 난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 굽힐 생각 없고. 그래, 알았어. 당신 뜻 충분히 알겠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해? 당신 뜻에 맞춰야지. 알겠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내가 그동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도 그게 원망스럽긴 해. 바로 알아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들은 게 어디야. 그렇긴 하지. 앞으로는 조심 좀 해. 나도 참다가 이런 거니까. 그래, 알았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어딜 가? 좀 답답해서 발음 좀 쐬고 오려고. 잠시 후 공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눈에 뭐가 붙었나 보네. 어머니도 나한테는 나 같은 며느리 없다고 하시더니 뒤에선 그런 말을 한 거야?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네. 어떻게 모자가 다 저럴 수 있는지.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가족이라 생각하고 품은 것도 한계가 있지. 어디 두고 보자고. 사람 잘못 건드렸어. 모래, 시댁.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은요. 어머니랑 데이트하려고 왔죠. 어머니,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차도 사드리는데 그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죠? 어? 그게 뭔, 내가 돈이 어딨다고. 에이, 남편한테 용돈 받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비싼 차를 사드렸는데 저 밥 한 끼도 못 사주세요? 저 그럼 너무 서운한데요. 친정 부모님께도 저 차 사드린 적 없어요. 아이, 뭐, 밥 한 끼야 사줄 수 있지. 뭐 먹고 싶은데? 난 분식이 땡기는데 나도 떡볶이 좋아하지 않나? 글쎄요. 어머니 분식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무슨 내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요 앞에 시장 떡볶이만 내는 집이 있다. 거기로 가자. 아, 그러지 말고 떡볶이로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요. 발음도 쓸 겸. 아휴, 뭔 떡볶이를 먹으러 멀리까지 가니?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가요, 어머니. 1시간 후 가게. 무슨 떡볶이가 이렇게 비싸? 2인 떡볶이가 10만 원이 넘어간다. 여기가 고급 떡볶이로 유명해요. 그리고 청담동이잖아요. 부자 동네니 그럴 수밖에요. 여기 튀김도 유명하대요. 아, 에이드도 시켜야겠다. 여기요. 야야야. 그렇게 하면 15만 원이 넘어가. 차라리 이 돈으로 소고기 사 먹지. 떡볶이에 이미 소고기가 들어간대요. 어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1시간 후 백화점. 비싼 떡볶이 먹었으면 됐지. 백화점엔 왜 오냐? 죄다 명품밖에 없네. 어머니, 저 사흘 뒤에 생일인 건 아세요? 어? 생일? 하긴 어머니 제 생일 챙겨주신 적 없으시죠? 전 매번 어머니 생신 챙겨드렸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어머니 차도 사드리는데 선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와본 거예요. 어머니, 저 갖고 싶은 거 골라도 돼요? 여기서? 그럼 어디서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동료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옷차림에서 보게 되잖아요. 유독 세련되게 하고 다니는 동료가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사준 거라더라고요. 생일 때마다 사주신대요. 며느리 그렇게 이뻐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나도 너 이뻐한다.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어머니 마음은 알죠. 그래도 저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갖고 싶어서 그래요. 남편 성격 알죠? 남편 이런 가방에 돈 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너무 검소해서. 아, 그래도 제가 어머니한테 차 사드리는데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도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아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아, 어머니 저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 생일 선물도 여태 안 챙겨주셨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돼서 시댁 식구에게 무조건 예쁨 받으려고 무리하는 게 며느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라기들이 결국에는 상처받고 남보다도 못한 며느리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필요 이상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던데. 저도 그 말 듣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야, 지금 협박하는 거냐? 어우, 협박이라뇨. 그냥 요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다. 그까짓 거 하나 사주지 뭐. 하나 사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안 그래도 봐놓은 가방이 있거든요. 저기 저 매장으로 가면 돼요. 그날 저녁, 시댁. 그 조그만 가방이 무슨 300이나 해. 아우, 비상금 탈탈 털어서 겨우 사줬네. 그래도 가방 사줬으니 더 이상 차 어쩌고 하진 않겠지. 하긴 차를 그렇게 비싼 걸 얻어냈는데 300이 대수야. 그냥 300으로 비싼 차 뽑았다고 생각하면 이득이긴 하지. 그래도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네. 아유, 얼른 차 나왔으면 좋겠네.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아들, 지금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지. 근데 왜? 아니, 저번에 보내준 용돈이 다 떨어져서 엄마 좀만 돈 더 보내주면 안 될까? 그걸 벌써 다 썼다고? 2주 전에 줬는데? 이번 달에 모임이 많아서 돈을 좀 많이 썼어. 그러고 나니까 장볼 돈도 없다. 엄마 좀만 보내줘라, 어? 엄마도 참,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돈 관리를 했어야지. 아직도 그래.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그 문제를 다퉜으면서. 이번 한 번이잖아. 평소엔 안 그런데 꼭 그래야겠어. 엄마 아버지 저세장난 뒤로 사치 한 번 부려본 적 없잖아. 엄마도 많이 아낀 거 아들도 알잖아. 그너도 좀 아꼈어. 나도 살림 녹록지 않아.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있고. 알았어. 좀만 보내줘. 고마워 아들. 이놈의 자식은 엄마가 돈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뭔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해. 아주 자기 아빠를 빼닮았다니까. 그나마 며느리가 돈을 팍팍 써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거지처럼 살 뻔했어. 아유, 째째한 놈 같은 이라고. 아, 그가 보내주는 돈이 30만 원이야. 이걸로 2줄 버티라고? 안 그래도 며느리 가방 사주느라 돈 없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니까. 다음날 집. 내일 내 생일이잖아. 엄마 아빠랑 밥 먹기로 했는데 당신도 올 거야? 오랜만에 스테이크 먹으려고. 스테이크? 1년마다 돌아오는 생일을 뭐 그렇게 거창하게 보내? 야, 설마 스테이크 값 나보고 내란 거 아니지? 그럼 엄마 아빠한테 내라고 해? 나 태어날 때 제일 고생한 두 분인데?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바뀌는 게 없구나. 됐다, 말을 말자. 야,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나 스테이크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비싼 돈 내고 싶지 않아. 당신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입에 들어갈 스테이크 값이 아깝단 소리지? 그럼 안 아까워? 스테이크가 얼마나 비싼데? 말했잖아, 효도할 거면 각자 하자고. 난 우리 엄마한테 스테이크 사달라고 당신한테 강요 안 하잖아. 근데 왜 당신은 자꾸 강요해? 내 카드로 검진비를 내질 않나? 알았어.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도 어머니한테 효도 잘해. 어머니랑 같이 스테이크 썰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의 일에 상관 좀 하지 마. 엄마 내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럼 다행이고.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차가 벌써 나왔어? 한 달은 걸린다고 했잖아. 사모님 모르고 계셨어요? 저 사모님 뜻인 줄 알았는데요. 차 취소하셨잖아요. 제가 상품권까지 드렸는데 이러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연락드렸어요. 취소하셨으니까 상품권을 돌려주셔야 돼요. 며느님께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이랑 얘기해보라고 하시던데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취소래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며느님이 아무래도 차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시던데요. 며느님이랑 말씀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말은 없었어. 저번에 봤을 때도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잠깐만, 나 며느리랑 얘기해 볼게. 3시간 후, 집. 엄마가 갑자기 여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됐고. 네 와이프 어디 갔냐? 왜 전화를 안 받아? 친정 식구 만나러 갔어. 자기 생일 파티 한다고. 근데 왜?
아이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는 생일 파티를 해. 아,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라. 무슨 생일 파티야. 내 신세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 빨리! 3시간 후, 집. 얜 왜 이렇게 안 온대니? 온다고 한 거 맞아? 온다고 했어. 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니까. 나도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글쎄 걔 오면 알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 나왔어. 어머니도 계셨네요? 아직 안 가셨어요? 뭐? 아직 안 가? 그럼 일부러 늦게 왔단 소리야? 하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으니 나볼 면목이 없겠지. 뭘 취소했다는 거요? 아직 말 안 하셨구나. 자동차.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차가 있었는데 내가 큰맘 먹고 사드리려 그랬거든? 어머니 차가 좀 낡았어. 그래서 계약까지 해놨는데 어제 당신이 말한 거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가 부부 사이니까 서로의 가치관 차이도 존중해줘야 되잖아? 너무 일방적으로 내 가치관만 고집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자동차? 당신이 무슨 돈으로? 잠깐만. 얘 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내 차를 취소해? 어머니 모르시는구나. 아니, 남편은 효도는 셀프로 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지 배우자에게 떠넘기지 말자는 주인 거죠. 남편은 배우자 부모한테 돈 쓰는 것도 싫대요. 그 돈으로 자기 부모 챙기면 되지 뭐하러 피 한 방울 안 섞인 배우자 부모한테 돈을 쓰냐던데요. 저도 이제는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모님께 스테이크 사드리고 싶어서 제 돈으로 샀고 남편은 안 가고 집에 있었죠. 그래.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한테 자동차 사달라고 하세요. 아직 계약서 남아 있을 거야. 여기. 오늘 오전에 취소한 거를 잘 말하면 다시 될지도 몰라. 거기 딜러 명함도 있어. 5천만 원? 아니, 뭔 차가 이렇게 비싸? 엄마 이거 사달라고 한 거야? 아, 그리고 당신은 무슨 돈으로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달라고 한 거야? 나보다 월급도 적잖아. 나 부업해.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부업? 무슨 부업? 요즘 유행하는 웹소설. 나 문예창 작가 나온 건 알지? 옛날 추억 떠올리면서 작품 써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 회사에서 버는 거보다 이걸로 버는 돈이 더 많아서 진지하게 회사 관두고 글쓰기 매진할까 고민 중이야. 어쨌든 돈도 풍족해서 어머니 차 한 대 사드리려고 한 건데 당신이 이렇게 반대하니 나도 어쩔 수 없네. 웹소설이 뭐냐 대체? 아니 그렇다 해도 돈을 그렇게 번다고?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람 안 믿네. 통장 내어 보여줄게. 자, 이게 다 얼마야? 콩이 몇 개냐? 이게 정말 네가 갖고 있는 돈이야? 이렇게 돈이 많았어. 아니 웹소설인지 뭔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 돈 팍팍 쓸 때부터 알아보긴 했다만 통장에 5억 넘게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래.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때마다 각자 돈 각자가 관리하자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숨겨. 돈이 이렇게 많았으면 말을 해야지. 당신이 서로 신경 쓰지 말자며. 효도도 셀프로 하고 돈도 셀프로 벌고. 당신도 여태 나한테 얼마 버는지 말 안 해주잖아. 얼핏하면 내 월급이 당신 월급보다 적단 소리만 하지. 아무튼 어머니, 잘난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또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관 차이를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 우리 이혼하자. 뭐? 바로 이혼을 하자고? 아이, 지금 돈 좀 벌었다고 나 버리겠다는 거야? 그랬으면 돈 벌기 시작한 때부터 버렸겠지. 나도 참고 참은 거야. 당신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부모님 검진비도 아까워하는 인간이랑 어떻게 사니? 나도 당신 말처럼 셀프효도 제대로 해야겠어. 당신도 어머니 차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해. 내가 그동안 그 역할 하느라 꽤 힘들었거든. 어머니, 이제 든든한 아들이 효도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들한테 말하세요. 전 어머니 번호 차단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나 어디 가? 이제 갈라서기로 했으니 나가야죠. 생일 파티도 마저 해야 되고요. 당신 거기 와서?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딨어? 넌 어디 가? 엄마. 왜 내 머리카락을 잡아? 와이프랑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대로 가게 내버려둬? 딱 봐도 이미 결정을 한 것 같구만.
어떻게 여태 와이프가 돈 얼마나 버는지 몰라? 그러는 엄마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르게 계약해. 와이프가 그 정말 사줄 줄 알았어. 그 정도 돈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 꼴 좋다. 이혼까지 당하고. 내 차는 어떡할 거냐? 네가 사줄 거지? 어? 이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사줘? 그러니까 좀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혼을 무르든지 할 거 아니야. 내 차 안 돌려내면 너랑 나 사이도 끝이다. 내가 차 얻으려고 비상금 탈탈 털어서 제 가방까지 사줬는데. 가방은 또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모르는 이야기가 많아? 답답해 죽겠네, 씨. 1시간 후, 호텔. 이렇게 좋은 호텔을 우리 딸 돈으로 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명색이 우리 딸 생일인데 말이야. 아빠가 룸서비스 시켜줄까? 룸서비스 얼마인지 알면 아빠 기함할걸? 늘 검소하게 살았으면서.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잘 나가는 작가님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하더니 언제 이렇게 작가님이 됐대.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 와인 딴 기념으로 건배할까? 응, 건배. 그리고 이건 엄마 아빠한테 주는 내 선물. 이 뭐야? 이게 차키 아니야? 그러게 외제차 같은데. 외제차. 엄마 아빠 꼭 좋은 차 해주고 싶었어. 이제 해주네. 주차장에 대놨어? 주차장에?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차잖아. 이혼까지 한다면서 이렇게 큰 돈을 써도 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 돈 잘 버는 작가님이라고 결혼하기 전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 이제야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동안 서운하게 군 거 용서해줘. 부모 자식 사이의 용서는 무슨. 우리 주차장 가볼까? 우리 딸내미 어떤 차 샀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이게 드라이브 하자. 오늘같이 기쁜 날에는 밤 드라이브 해야지. 좋지. 우리 딸 생일 축하, 이혼 축하 기념으로 아빠가 편안하게 모실게. 아싸, 신난다. 일주일 후, 카페. 머리가 왜 그래? 일주일 사이에 탈모라도 걸린 거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리라도 좀 하고 오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적 날일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 엄마가 나 때문에 자기 차 날아갔다고 나 볼 때마다 머리 쥐어뜯더라. 그러니까 연락 좀 받죠. 왜 내 연락을 피해? 그냥 이혼하자고 냅다 서류 날리면 끝이야? 끝이지 그럼. 이혼하자고 하는데 또 무슨 소리를 더 해야 돼? 이혼 사유도 말했잖아. 당신이랑 나랑 가치관이 안 맞는다고. 당신도 나한테 이혼 소리 한 적 있잖아. 그건 홧김에 한 말이고. 누가 진심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난 진심이었어. 이대로 진행한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해? 당신도 굳이 결혼생활 유지해서 가치관에도 안 맞는 우리 부모님까지 챙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서로 편하게 하자고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느냐고. 질척이 아니라 난 몰랐잖아. 당신 그렇게 능력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안 그랬을 거라고. 속인 건 당신 아니야? 또 그 소리네. 애초에 당신 내 벌이에 관심도 없었잖아. 내 부모한테도 관심 없고. 오로지 당신 관심은 내가 당신 돈을 빼돌릴까봐, 조금이라도 뺏어갈까봐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확실히 안 하겠다고 이혼하자는 건데 왜 이래 정말?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 실수했어. 결혼하면 배우자 부모 챙기는 것도 의문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나 봐.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당신이 좀 봐주라. 그리고 엄마 차도 사주면 안 될까? 이미 딜러한테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모양이야. 계약 파기 안 하는 조건으로 이미 상품권 다 써버렸고 딜러가 계약 위반이라고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판이야. 이번 주 안에 계약 다시 진행하면 괜찮대. 애초에 사주기로 한 거니까 당신이 좀 사줘. 엄마가 가방까지 사줬다면서. 그건 지금까지 내가 네 엄마한테 해준 것들 돌려받은 거고. 사실 아직도 내가 손해긴 한데 나도 바보같이 굴었으니까 그 값 치른 셈 치려고. 그리고 네 가치관에 안 맞게 왜 이래?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면서? 그렇게 곤란하면 네가 사드려. 아주 좋은 차를 계약했던데? 자꾸 이럴 거야. 내가 앞으로 바뀐다니까. 글쎄 필요 없다고. 네 같은 놈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나 혼자 속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 판단이 왜 이제야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럼 간다. 이대로 간다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어도 안 될까? 나 이대로 집 가면 또 머리카락 뜯겨. 그건 네 알아서 할 문제고
대할 바는 아니지. 1시간 후, 집. 엄마, 와 있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또 왔어? 어떻게 됐어? 이혼 안 하기로 했지? 곧 죽어도 하겠대. 방금 변호사한테 연락까지 왔어. 뭐? 아, 내가 그렇게 빌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야? 빌었지. 근데 싫다고 하고 나가버리는 거 뭐 어떡해. 일단 딜러한테 잘 얘기해서 상품권 돌려주고 잘 끝내는 걸로 하자. 아, 엄마 그만 좀 말하니까. 나 이러다 정말 탈모되겠어. 내가 무조건 잡으라고 했지? 알아보니까 웹소설 작가. 그거 잘만 되면 대박이라고 하던데 그 금덩어리 왜 놓쳐? 글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한다니까. 일단 이거 좀 놓으라고. 나 아파 죽겠다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와이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말을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이거 좀 놓으라니까. 나도 아파 죽겠다고. 너는 더 아파봐야 돼, 어? 내가 차 나오기만으로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미 동네방네 비싼 차 샀다고 자랑했는데 내 차면은 뭐가 됐니? 그러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으면 내가 일찍 알아챘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빨리 유선이 걔 돌아오게 하라니까. 그게 내 마음처럼 되냐고. 나도 후회돼 죽겠어. 뭐래? 전화. 여보세요?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갑자기 웬 한우 세트를 보냈어?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요. 아버님, 어머님 기력 회복하시라고 보냈습니다. 와이프도 거기 있죠? 아니, 우리 딸은 그 사이 집 구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내가 동네 사람들 붙잡고 딸 자랑부터 한다니까. 네? 집까지 구했다고요? 장모님, 집안 식구들 다 모셔놓고 시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장모님이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우리 딸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면 난 만사 오케이야. 그리고 이 고기 딱 봐도 질이 안 좋아 보이네. 도로 돌려보낼 테니까 다 내나 먹게. 그거 최고급 한우예요. 제가 앞으로도 효도 잘할 테니까 또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딸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네가 우리 딸 속을 적잖이 썩인 것 같던데 우리 딸 능력이고 똑똑해. 그런 아이가 내린 결정을 내가 방해할 수는 없지. 게다가 나도 우리 딸이 이혼하려고 맘먹으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좋은걸? 자네도 이러고 있지 말고 자네 엄마한테 효도해. 아들이 얼마나 효도를 안 했으면 와이프가 나서서 그 무리를 했을까. 사도 이왕 계약한 김에 사드리고. 어머니 그래도 누가 장모님이야? 나 이제 자네 장모님 아니네. 자네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 인생에서 싹 꺼져. 네, 여보세요? 장모님! 바로 끊어버렸네. 그 너그럽던 장모님이 언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와이프는 이제 연락도 안 받는데 어떡하면 좋아? 졸지에 엄마 뒷바라질 내가 하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분은 날걸. 괜히 건드려서 일을 크게 만들었네. 이제 어떡하면 좋아? 엄마 말대로 와이프 놓치면 나만 손해잖아. 1년 후. 그 뒤로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무사히 마쳤어요. 처음에는 이혼 못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쓴 돈을 증거로 내밀며 충분히 이혼 청구 사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니 꼬리를 바로 내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돈을 꽤 아끼잖아요. 소송에서 지면 본인 손해라는 걸 본인도 바로 터득한 거죠. 전 남편의 그런 성격 때문에 결혼 생활이 피곤했는데 이혼할 때 되니까 그 성격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물론 이혼 재판 전에 저한테 다시 와서 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저희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모시며 살겠다고요. 아마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거겠죠? 여전히 속물인 인간을 보니까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고 이혼을 계속 진행했죠. 갑자기 혼자 살려니까 처음엔 적응이 안 되다가 이제 신경 쓸 것도 없어지고 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작품 쓰는데 더 집중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작품이 날이 갈수록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넉넉히 받았고요. 얼마 전에는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작품을 영화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몇 번을 볼을 꼬집었나 몰라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일이 더 잘 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더 작품에 매진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대학생 때는 작가 되는 길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바로 포기했는데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꿈이 이뤄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가슴이 벅차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도 잘해보려고요. 또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늘 지지해주는 부모님께도 틈틈이 효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효도받는 기분이라고 하지만 이제 능력도 생겼으니 부모님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렸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자주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한편 그렇게 효도는 셀프라고 외치던 전 남편은 어머니와 의절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둘이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자꾸 전 남편 카드로 한 달에 몇백씩 써서 전 남편이 결국 어머니를 쫓아낸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전 남편 어머니가 회사까지 쫓아와서 전 남편을 불효막심한 놈이라 하며 자기 엄마를 버렸다고 울고불고 난리 피웠대요. 덕분에 전 남편 평판이 더 안 좋아지고 지금은 아주 조용히 회사에 다니고 있다네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이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